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 다라 사지TV에 들어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이민년 개수일간 신수풀에 앞서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하시는 일마다 소원성기 이루옵소서. 오늘 또 소승이 개수일에 태어난 모든 분들이 이민년 한 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명쾌하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민년 신수풀이죠. 제가 연, 월, 일, 시를 써놨습니다. 자, 연은 조상 궁이요, 월은 부모 형제 궁이요, 요 일은 나의 집이요, 시는 자식의 궁이다 라고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월시 중에서 요 일간인 내가 사주풀이를 하기 위해서는 일간인 내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라고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요 일간인 나는 사주용어로 이렇게 비라고 표현합니다. 비. 자, 그래서 비로부터 시작되는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를 우리는 사주용어로 상생한다 말합니다. 상생이다 말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비에는 비견급제가 있고요. 식상에는 식신상관, 재성에는 정제, 변제, 관성에는 정관, 변관, 인성에는 인수와 편인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사주용어로 육친 또는 육신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러면 육신이나 육신이 무엇이냐 하면 한마디로 간단하게 설명하면 바로 나로부터 시작된 일가친족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간단하게 식신은 할머니요, 재는 아버지요, 인성은 어머니요, 또 위로 올라가면 조부요, 정조부, 고조부가 되기 때문에 나의 일가친족이다 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비견, 식신, 정제, 정과, 인수를 우리는 사길신, 좋은 역할을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겁제, 상관, 편제, 편관, 편인을 우리는 사흉성이다 말을 합니다. 자, 그래서 상생과 이렇게 사길신, 사흉성을 여러분이 아셨으면 그 다음에는 나로부터 그걸 하는 게 있습니다. 저 무슨 말? 요 개수인 내가 물인데 물이 여러분이 그 자연의 이치로 물이 불을 끄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수국화, 화극금, 건극목, 목극토, 토국수 요것을 우리는 상극이다 말을 합니다. 자, 상극. 수국화, 화극금, 건극목, 목극토, 토국수를 우리를 사주용어로 상극이다 말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비는 나는 항상 비라고 그러죠. 그래서 비는 나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극하는 아버지, 아버지가 극하는 요 인성은 즉 나로부터 조부, 할아버지에 해당되고요. 인성이 극하는 요 식신은 내가 나로부터 뭐냐 정조부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식상이 극하는 요 관성은 나로부터 조상님으로는 고조부님에 해당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상생상극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내년 이민년 세운과 나의 좋고 나쁨을 보려면은 요 일간인 내가 개수인 내가 즉 신강하냐를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신약하냐를 봐야만이 사주를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즉 신강해지려면은 어떻게 와야 신강할 수 있겠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금생수 해주면 요 개수가 신강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 나와 같은 비견급제가 많아도 오늘 신강한 사주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금수가 많아도 개수인 내가 신강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신강은 구분이 됐죠. 그러면 또 신약을 또 구분해야 되겠죠. 그러면 내가 신약하려면 어디 해야 되겠습니까? 자, 즉 여기에 나무가 있어요. 그러면 수생목행에 내가 힘이 붙이죠. 자, 그 다음에 요 화가 있어요. 불을 끌려면 나의 힘이 또 딸리죠. 또 이렇게 토국수 관성이 있어가지고 나를 극을하면 내가 상당히 힘들어진다. 그래서 내 주위에 목화 토가 많이 있으면은 이 개수인 나는 신약한 사주다 라고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신강 신약을 구하고 나서 이민년과 내년 세운 이민년과 요렇게 하면 뭡니까? 우리가 겁제라고 합니다. 겁제. 요거는 비견이고 요거는 겁제. 음량이 다르기 때문에 겁제가 되지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이제 지지에 인목은 나로부터 수생목하죠. 이것을 우리는 이제 상관이다 말합니다. 자, 그러면 내가 신앙했을 때 일어나는 겁제와
신약했을 때 겁재, 그 다음에 신강에 있을 때 요 상관이 하는 역할, 신약했을 때 하는 역할을 보면은 뭐 좋고 나쁨을 볼 수가 있다는 거 결론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신강한 사조로 이제 예를 들어서 여자나 남자나 일간인 이 개수가 신앙으로 돌아갔다. 그러면 강하다는 얘기죠. 근데 물이 많아서 그렇지 않아도 많아서 걱정인데 또 이렇게 물운이 오면은 이 겁재 운이 오면은 이 겁재는 나한테 좋은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나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겁재가 하는 나쁜 역할을 하면 어떤 것이 나쁜 역할을 하냐? 즉 형제, 친구, 동업자, 직장 동료가 나를 힘들게 하는 해운이다 라고 보시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나가면은 배신을 한다. 내 것을 빼앗아가는 뺏기는 운이다. 탈취당하는 운이다 라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는 해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그 겁재가 흉신으로 돌아올 때는 뭐 친구, 동업자, 직장 동료, 형제들한테 뭐 상당히 조금 조심을 해서 해야 되겠죠. 그래서 돈 거래나 이런 거는 상당히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봐야 됩니다. 자, 아까 내가 이렇게 이제 요 겁재가 사흉신이라고 그랬죠. 사흉신. 자, 이렇게 이제 나쁜 역할을 할 때 아주 흉신으로 돌아가서 나한테 피해를 주기 때문에 이 겁재 운이 안 좋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만에 하나 요 개수 일간인 본인들이 신약으로 돌아갔어. 약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겁재가 나를 도와주는 형국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도와주는 형국으로 돌아가면 겁재가 나한테 좋은 역할을 한다는 것이겠죠. 그러면 어떠냐? 형제, 친구, 동업자, 직장 동료가 나한테 도움을 주는 한 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즉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에 이제 시험을 봐요. 그러면 요거는 나고 요거는 이제 뭐 친구도 되고 형제도 되게 옆에 사람들이겠죠. 주위 사람. 그런데 내가 이제 같이 주위 사람들하고 시험을 보니까 이들이 나를 도와주는 형국인 게 어때요? 내가 합격된다 되는 그런 해운에 해당된다 라고 보시면 틀림이 없겠죠. 그 다음에 또 이러한 겁재 운에는 약하던 사람이 이제 쉽게 말하면 힘이 강해지면은 나도 뭔가를 한번 해봐야 돼. 사업을 한번 해야 돼. 그래서 모든 것이 의욕적으로 돌아가는 해가 된다. 그래서 이러한 겁재 운에 오면은 이제 요 남녀 모든 사람들은 새로운 무슨 일을 시작한다든가 그러한 해운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강할 때는 나쁜 역할로 돌아가고요. 신약할 때는 이 겁재가 나를 도와주기 때문에 모든 일이 잘 풀린다 라고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소생목 하면 인목이라는 요 나무가 상관성이 됩니다. 자, 그런데 내가 아주 강해요. 물이 강하다 이 말. 그러면 이렇게 수생목 하는 요 설계해주는 물이 고여 있으면 썩듯이 썩은 물을 이렇게 정화를 시켜주는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수생목해서 상관성이 아주 좋은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한 사주에는. 그러면 상관이 어떠한 일이 있느냐 상관년에는 자 의식주가 풍족해진다. 내가 가진 게 많으니까 어때요? 남에게 베풀며 사는 한 해가 된다. 그래서 베품의 신이다. 자, 그 다음에 지식 전달신. 내가 배웠으면 이건 이제 식상은 언어도 되고 지식도 되는데 꼭 지식이라 학교 공부뿐만 아니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잘 전달해 가지고 내가 명예가 난다, 이름이 나는 그러한 한 해가 된다라고 보시면 틀림이 없겠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수생목해서 요게 이제 목생화하죠. 그럼 요것이 뭐냐면은 나의 재성을 생하는 신입니다. 요게 이제 상관이. 그러니까 개를 생하는 신이 좋은 쪽으로 흘러가니까 어때요? 내가 하는 사업이 잘 된다. 돈이 잘 돌아간다. 그래서 재물이 늘어나는 이민년 한 해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개수가 이제 본인이라면 요 수생목 해주는 요것은 아랫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기업의 오너예요. 그런데 아랫사람이 무엇을 개발을 해가지고 사업적으로 개발을 해가지고 아주 대박이 났어. 그러면 아랫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좋아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랫사람의 도움으로서도 좋은 일이 있을 수 있는 한 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수생목해서 이제 목생화죠. 그러면 이 돈을 벌려면 이것은 뭐 어떻게 보냐면 직장 일터로도 봅니다. 저는. 자, 그러니까 어때요? 이 목생화가 잘 되는 해운에 해당되니까 직장 일터가 안정적이다. 내가 직장에서 안정적으로
일해서 돈을 버는 해운이다. 그러니까 직업 변동이 없는 한 해다 이렇게 보시면 틀림이 없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변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요 상관을 생명신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이제 예를 금이 있어서 금생수 했으면 수생목, 이거는 설기를 사람의 인체로 보면 배설에 해당하는데요. 배설기구가 막히면 어때요? 사람이 목숨이 다 하겠죠. 자, 그래서 생명신으로 보는데 이 상관이 좋은 역할을 할 때는 예를 들어서 병원에 있던 사람은 건강이 회복된다든가 아주 좋은 그런 한 해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건강 회복되는 해로도 볼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상관은 즉 남자가 아닌 여자한테는 이 상관이 뭐가 되냐면은 자식성도 됩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이렇게 목생활을 잘하니까 어때요? 나의 자식이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식으로 인해서 내가 기쁨을 만끽할 수 있는 한 해가 된다. 자식이 하는 일이 잘 되는 해운이다. 자식이 사업이 잘 되는, 돈을 잘 버는 그런 해운이다라고 보시면 틀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만에 하나 신강할 때는 설계하는 걸 좋아하는데 내가 신약으로 돌아갔어. 아주 약해져 버렸어.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내 힘도 부딪히는데 또 이거를 나무를 새기려면 내가 얼마나 힘이 부딪히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러한 것들이 즉 나쁜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자한테는 특히 즉 생식기 요 상관은 여자한테 생식기도 됩니다. 그래서 자궁, 유방 이럴 때 건강을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남자나 여자나 요 상관성은 즉 할머니에도 해당됩니다. 즉 할머니에 해당되는 할머니 건강도 상당히 조심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남자라면은 요 상관은 즉 장모님에 해당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치적으로 보세요. 요게 화가 수국화 요게 이제 정제 편제성인데요. 이 화를 살려주려면 이 목생화가 해야 되겠죠. 그래서 화의 입장에서 오시면 나를 낳아준 엄마다 이 말이에요. 인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계수의 남자한테는 요거 상관이 즉 장모님에도 해당된다. 그러니 상관이 안 좋은 역할을 할 때는 장모님의 건강도 조심해야 되고 상관성이 좋은 운으로 갈 때는 장모님이 나를 도와준다든가 장모님으로 인해서 내가 기쁜 일이 있다든가 그러한 한 해가 된다라고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상관이 예를 들어서 내가 사주가 신약해서 상관성이 즉 흉성으로 갔을 때는 아까 제가 그랬죠. 이렇게 사흉성 중에 요 상관이 이제 즉 흉성이라고 그러죠. 근데 요것이 이제 용신시신으로 돌아갈 때는 그런 역할을 안 하는데 이렇게 나쁜 역할을 할 때는 아주 흉신으로 돌아가서 이 상관은 아주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하면은 즉 이 상관이 요 죄를 생하죠. 그런데 내가 힘이 부딪히는데 이 상관으로 이제 이 죄를 돈을 가지고 싶은 욕심이 생기는 거야. 저 돈이 다 내 것 같아. 그러니까 어때요? 무리한 투자. 응? 그 다음에 내가 여기다 이만큼 투자하면 이만큼 벌 수가 있어. 그래서 사기를 당한다든가. 응? 또 법적으로 하지 말아야 할 거죠. 불법. 예를 들어서 그런 걸 저질러 나쁜 일을 저질러 가지고 불법적으로 부정한 돈을 벌려고 한다든가. 그런 해운이 바로 이렇게 상관원에 해당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노름, 주식, 무리한 욕심으로 인해서 큰 재물을 손실당하는 운이 해당되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질신이 있는가 하면 상관사 흉신이라고 해서 이 상관성이 흉신운으로 돌아올 때는 남자나 여자나 돈을 벌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서 잘못하면 큰 재물을 손실을 당하는 운이다라고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관운에는 그러한 투자나 무리한 것을 하지 말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신강신약으로서 이렇게 겁재 상관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걸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일주 즉 일주가 6개의 일주가 있죠. 자, 계축일주, 계묘일주, 계사일주, 개미일주, 계유일주, 계해일주 이 6개의 일주를 여기
놓고 이민년 세운가 보자는 거죠. 자, 모든 역학세에는 요 지장간을 봅니다. 자, 지장간을 보는데요. 요 천간에 지장간을 보시는 분은 없습니다. 저는 어떠한 인연에 의해서 이 천간, 지장간 법을 알게 되어 즉 사주풀이를 할 때 아주 중요시해서 사주풀이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이제 역학하는데 보면은 이 개수가 아주 작은 물, 시냇물, 이슬비 이런 걸로 표현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 개수 지장간에는 비견과 급제가 있어서 오히려 임수 못지않은 큰 물이다. 그래서 이것은 작은 물로 보는 것이 아니고 큰 물로 봐도 된다. 이렇게 저는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요 개수는 비견 급제가로 이루어진 개수는 작은 물이 아니고 비견 급제로 똘똘히 뭉쳐진 아주 강한 개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계축 일주를 봐요. 자, 그럼 이제 지장간에 이제 기신계가 있네요. 자, 모든 역학에서 요 축과 인을 합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합으로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잘 보세요. 갑기가 병신합, 무게합. 그렇게 지지 합을 지지 지장간의 합이 완전히 이루어졌죠. 자, 그러면 요 기토가 천간으로 가면 여기 기축이 될 수가 있겠죠. 요가 올라가면은 기축. 그 다음에 요것이 인이 가보면 갑인이 되겠죠. 갑인. 자, 그러면 우리가 천간으로 갑기가 합이가 안 합니까? 그래서 요것이 바로 그러한 이치가 있기 때문에 갑기가 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역학세 설명이 어떤 것을 내가 설명 아니야 잘 들으시면 됩니다. 바로 요것이 바로 천간으로 하면 갑기 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을 한다. 갑기가 합을 해서 뭘로? 이제 토로 변했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토가 예를 들어서 내가 요 신앙한 사주 같으면은 즉 좋은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자, 좋은 역할을 하니까 어때요? 내가 상당히 나아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갑기가 합을 해서 토를 했으면 보세요. 자, 요 사람한테는 토가 뭡니까? 만약에 여자라 하면은 관성이죠. 그게 좋은 남편성을 만나는, 미혼자 같은 남편성을 만나는 그러한 해운, 좋은 연애운으로 봐도 틀림이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좋은 운, 관성운이 합을 해서 여자한테는 그러한 곳에 좋은 일이 있다 봐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신왕하면은 급제가 아까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 안 좋은 역할이고 요 식신성은 신왕한 사주에는 좋은 역할을 한다. 근데 좋은 역할을 하는 것이 또 돌아서 더욱더 좋은 역할을 하면은 이 개축일주의 여자는 내년에 아주 좋은 일이 있다. 뭐 그렇다고 남자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남자도 토 관성이 좋은지가 좋아지면 뭐요? 내가 명예가 난다든가 직장에서 승리를 한다든가 그러한 해운에 해당되기 때문에 또 개축 일주의 남자도 좋은 한 해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계묘가 있습니다. 자, 계묘. 자, 계묘 일조를 이렇게 이제 또 쓰고 봅시다. 묘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는 을목과 간목이 이렇게 있네요. 자. 이렇게 이제 저는 육식갑자주에 이것이 이제 계묘를 자묘 형살운이라고도 일주라고도 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자, 이렇게 이제 인목과 인묘진이 우리가 방합, 목국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목이 상관성이 강해졌어요. 자, 그러면 만약에 신앙한 사주에서 이 상관성이 이제 좋은 역할을 하는데 강해져갖고 좋은 역할을 하면 더욱더 좋은 한 해가 된다는 결론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남자나 여자나 요 지지는 여자 같으면 남편의 집이고 남자 같으면 부인의 집이 이렇게 인묘지 방합 합으로 들어오니까 또 좋은 인연을 만날 수도 있는 해다라고 보시면 틀림이 없겠죠. 자, 그러면 저 묘목도 이제 해설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화가 올 수 있네요. 계사. 자, 계사. 여기에는 병, 경무가 이렇게 이제 들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내 설명을 여러분이 잘 드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뭐요? 인사형살이잖아요. 그럼 인사형살은 인신사에는 역마지살, 움직이다가 잘못되는 다치는 살,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요. 자, 여기는 누구냐면은 이게 나라면 여기는 남자 같은 부인의 집, 여자 같으면 남편의 집입니다. 남편의 집과 형을 했어. 깨졌다는 얘기죠. 인사형으로. 그러면 깨지게 되면 어떤 형국이야? 부불화를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한 해다라고 보면 되겠죠. 또 이렇게 상관성, 이 상관이 형을 했어요. 그러면 이 상관성은 이 상관은 무엇을 또 극을 하냐면은 이렇게
아까 이제 그 식신상관인데요. 관성을 극합니다. 그러니까 남자나 여자나 직장에 변동수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직장에서 안 좋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한 해가 된다. 자, 그 다음에 이 지장간의 변화를 보자는 거죠. 자, 여기에서 이제 이 안에 들어있는 요 경금이 뭡니까? 금생수하면 인성이네, 인성. 자, 그러면 인성이 이렇게 이제 갑경충, 사신형, 경병충 나눴네. 그러면 인성이면은 즉 숨어 있는 인성이 본인한테 들어가는 남자나 여자나 어머니도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문서 계약관 같은 거를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한 해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건 또 뭡니까? 즉 수국화면 이제 정계 재성이네요. 자, 남자 같은 부인과 돈을 또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해운이다. 그래서 또 부부부라죠. 자, 그리고 여자도 마찬가지. 여자도 개성이니까 돈, 문서 이런 것을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운에 이제 해당된다. 그래서 이렇게 인사 형살 운에는 첫째 부부간에는 상당히 불화를 조심해야 되는 한 해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개미 일주가 올 수가 있습니다. 개미 기을정이죠. 자, 이렇게 이제 개미 일주가 오니까 어때요? 이렇게 이제 그 인미가 뭐냐 하면은 귀문관살입니다. 귀문관살, 즉 귀문관살. 만약에 요 개수 일간이 남녀 모두가 신왕한 사주로 돌아갔으면은 요 귀문관이 즉 좋은 역할을 합니다. 나는 막 어디다 투자를 했는데 투자가 막 그냥 이익이 엄청났어. 이렇게 이제 좋아서 미쳐 돌아가는 해운이라고 봐도 되고요. 그런데 만에 하나 요 신약으로 돌아가 버렸어. 신약으로 돌아가면은 요 귀문관살이 어떤 역할을 하면 아주 안 좋은 역할, 미쳐 돌아가는 한 해가 된다라고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자, 여자 같으면은 요거는 편관에게 즉 남편성도 되고요. 밖에 뭐 애인이 있으면 애인도 되겠죠. 그런데 애인이 미쳐 돌아가는 해운도 이게 돼요. 남자로 인해서 내가 미쳐 돌아가는 한 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아까 요 상관성은 흉성으로 돌아가면 뭐예요? 자식한테도 안 좋고 여자한테는 뭐 생식이 이런데 안 좋다 했죠. 그런데 이상이 와서 내가 근심 걱정이 끊임날이 없으니까 바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는 그런 한 해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남자 같으면 관이 또 민성 귀문관이 들었네. 만약에 시작한 사람은 아이고 내가 직장에서 아직도 몇 년은 더 정년퇴직 해야 되는데 직장에서 명태를 종용하니 미쳐 돌아가는 한 해가 되겠죠. 그 다음에 필요치 않은 그 욕심을 내가지고 많은 걸 투자를 잃어버려가지고 내가 정신적으로 상당히 고통받는 한 해가 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상관이 이렇게 성이 귀문관사로 돌아가서 신약으로 더 갔을 때는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 잘못하면 미쳐 돌아가는 한 해가 될 수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개유가 올 수가 있죠. 개유. 자, 개유. 자, 유를 이렇게 놓고 봅시다. 자, 유 속에는 신경이라는 지장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 개유 일주를 즉 요 자체를 자유팟살, 자유귀문관살 일주라고도 합니다. 자, 뭐 그거는 덮어두고 이렇게 이제 인유가 원진살이죠. 원진. 자, 원진. 자, 원진살 여러분 다 아시죠? 미워하고 정하고 원망하는 살, 처음에는 안 보면 보면 좋고 이런 살이었는데 나중에는 나쁜 인연으로 끝나는 것을 바로 여기 이제 원진살이라 합니다. 자, 근데 이렇게 이제 이 운에 왔어. 세운에서 이 운이 왔어. 그럼 뭐예요? 잘못하면 부부 궁의 원진살이기 때문에 부부 불화가 상당히 일어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역시 편인이죠. 그럼 문서도 원인은 문서 같은 거 계약하거나 할 때도 상당히 조심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요 신금은 요 병화와 합도하죠. 그러면 병신 합성하면 이제 물이 되네요. 그게 주변 사람도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뭐예요? 변경충이라고 그러죠. 변경충. 그 다음에 이제 각경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즉 말하자면 이 안에 지장간 안에 들어있는 것도 즉 충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요 인유 원진 운에는 결코 좋은 것이 못 된다. 이러한 신금이나 경금이 좋은 역할을 하지 못한다. 바뀐다. 그래 원진 충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장간에 그래서 안 좋은 해운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진살 운에는 남녀 간에 부부 간에 의견 충돌로 인해서 상당히 힘들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되는 한 해다. 또 요 상관성이 귀신이 되어버리게 이제 원진살로 들어오면은 잘못하면 무리한 투자로 인해서 내가 상당한 곤욕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러한 행운에 해당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해가 올 수가 있죠. 개해. 이제 개해가 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개해가 임관문에. 자, 임관무. 자, 그럼 개해 운이 어때요? 천간지지가 물로 이루어져. 그래서 우리는 사정으로 이제 간여지동이라고도 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사주 체계에 보면은 그렇죠. 인해가 합을 한다. 그죠? 인해 합에서 뭘로? 목으로 변한다 이러죠. 자, 근데 인해 합만 하는 게 인해 파도 합니다. 자, 왜 그렇게 했습니까? 자, 이 지장간법으로 보면은 이 임수와 요 병화가 바로 사해충을 일어나기 때문에 처음에는 좋은 줄 알았더니 나중에는 깨는 운이란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합하고 나중에는 파는 운에 남녀간에 만나게 되면은 인연을 만나게 되면은 처음에는 좋았다가 결국에는 깨지는 운으로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신왕한 사주가 합을 해서 목으로 변했어요. 그러면 설계하는 요 상관성이 좋은데 처음에는 좋았다가 나중에는 뭐한다? 나쁜 쪽으로 흘러가더라.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 한 해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만약에 이게 신왕한 사주 같으면은 합에서 목이니까 좋겠지만은 신약한 사주에서는 합에서 목으로 더욱더 안 좋은 한 해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또 이민년 세운과 개수 일간에 대해서 6개의 일주를 잘 풀어봤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제가 이민년 신수포리를 60갑자 일주론 신수포리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성불합시다.